활성화. AI는 인간의 일자리만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능도 녹여버립니다. MIT 대학 연구진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글쓰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챗GPT를 써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고, 두 번째 그룹은 챗GPT와 웹 검색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이 그림은 4개월 동안 두 그룹의 뇌파를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챗GPT를 사용한 사람들이 글을 쓸 때의 뇌 활성 정도입니다. 뇌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기억, 언어, 비판적 추론과 관련된 영역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행동적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낮은 성과를 보이면서 점점 게을러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직접 글을 쓰게 한 그룹은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엄청나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만큼 인지 능력이 훈련이 되죠. 인간의 인지 능력은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글쓰기는 강도 높은 인지 훈련입니다. 매일 달리기 영상을 본다고 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듯이 글쓰기를 생성형 AI에 맡기면 사고의 근육이 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억력. 이번에 MIT 대학 연구진은 앞선 실험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썼던 글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써보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지 않고 글을 직접 쓴 그룹은 90% 가까이 기억해냈지만 챗GPT를 사용하여 글을 쓴 그룹은 기억해낸 내용이 17% 정도로 거의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뇌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어서 기억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뇌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훨씬 잘 기억하는데요. 생성형 AI에게 의존한 글쓰기는 자신의 글쓰기로 우리 뇌가 인식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합니다. 실제로 두 그룹은 애착감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글은 내가 쓴 것이라는 소유감이 글을 직접 쓴 그룹에서는 매우 높았던 반면 챗GPT 사용자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성기.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사실은 뇌과학과 생물학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GPS를 자주 쓰면 스스로 길 찾는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 관련 신경망이 약화되죠. 인간 뇌의 능력 또한 정점을 이미 지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제러드 쿠니 호바스 박사가 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청소년의 평균 IQ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만 15세 학생 대상 OECD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일기 점수 역시 2012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했습니다. 문해력.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올린 출연자 모집 공고에서 모집 인원을 0명으로 표기한 걸 두고 왜 0명을 뽑냐, 낚시글이냐, 겸손해라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면서 우리 사회 현대인의 문해력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지식을 지식이 높다는 뜻으로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한 사례도 소소하게 화제가 됐었죠.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8%의 한국 성인의 언어력이 10세 아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다소 놀라운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퇴화. 스위스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게를리히 교수 연구팀은 700여 명을 대상으로 AI 의존도에 따른 사고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AI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판단이나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스마트폰 등 외부 도구의 결정을 맡기려는 성향이 커졌습니다. 생각을 외주할수록 사고 능력 자체의 감퇴뿐만 아니라 사고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약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보고서.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얼마 전 미국 주식시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028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8년 6월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소설 같은 내용입니다. AI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서술하는 한마디로 가상의 미래 시나리오 같은 거죠. AI로 인해 능력을 상실한 인간들은 조기 해고되었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남은 것은 저임금 일자리뿐이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AI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로 급락했습니다. 이 보고서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AI로 인해 매출이 급락한 기업들이 많죠.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AI가 어지간한 소프트웨어들이 할 일을 대신해버리니까 경쟁력을 잃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명 온라인 뉴스 회사들, 심지어는 구글 검색도 AI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거나 구글 검색을 하는 대신에 AI에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헤일로.
이제 사람들은 AI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광받는 게 헤일로 기업입니다. Heavy Assets Low Obsolescence의 약자인데요. 고정 자산 비중이 높고 노후화 위험은 낮은 사업, 한마디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AI 면역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산업이 있죠. AI가 구리, 석탄, 석유는 대체 못하니까요. 또 맥도날드, 유니클로 같은 필수 소비재 산업이 있습니다. AI가 햄버거랑 반팔티한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 인간의 고유 능력이던 사고력과 고차원적인 판단 능력을 인간 스스로가 AI에 맡겨버리면서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디스킬링은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AI의 면역인 산업군에 주목하는 것처럼 인간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기술 철학자 김재인 교수님의 책 디스킬 제너레이션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인간이 AI의 영향으로 어떤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AI가 인간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 철학자의 시선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책입니다. AI를 인류와 철학이라는 관점으로 푼 책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 더욱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스킬인 언어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AI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지능의 보조 무기로 활용할 것인지,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새로운 역량, 취향 지능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훈련하는지와 같은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존재 의미를 고민하고 싶으신 분, AI가 바꿀 노동시장에 필요한 스킬을 미리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께 디스킬 제너레이션 강하게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